사라진 건 단 한 사람이었는데 무너져 내리는 건 모든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지역이 집을 떠난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리라 믿었던 가족도 이제는 불안에 잠식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향한 화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집안 곳곳을 서성이는 그의 발걸음은 이미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책임감 하나로 버텨왔던 그였지만 장남의 부재 앞에서는 스스로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괜히 괴팍하게 굴며 다 잘 될 거다라는 말을 뱉었지만 정작 그의 눈빛에는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폰을 붙잡고 지역의 번호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차갑게 반복되는 안내음 뿐이었지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짧은 멘트가 칼처럼 가슴을 베어내는 듯했고 김다정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제발 무사하기만 하자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점점 눈물이 되어 번져갔습니다. 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충격, 그리고 그 후에 홀로 사라져버린 지역의 행동은 무책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카페 문을 닫은 뒤 그동안 아껴두었던 지역의 물건을 꺼내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였던 작은 소품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 속 듬직한 지역의 모습, 그리고 책 속에 끼워져 있던 짧은 메모까지. 은호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무심히 건네던 그 한 줄은 후배였던 은호에게 세상을 버틸 힘이 되어 주었지요. 하지만 손에 잡히는 물건마다 웃음 짓던 지역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봉투에 담을 때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차올라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해. 언제까지 흔들리며 살 수는 없잖아. 그러나 이상하게도 물건을 정리할수록 더 선명해진 건 언제나 지역이었습니다. 잊으려는 결심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불러냈고 은호의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재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은호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자신이 아닌 지역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 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은호의 눈빛은 언제나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흘러나온 은호의 한마디, 왜 마음은 늘 엉뚱한 대로 가는 걸까요? 그 말은 성재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 그런 거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집으로 돌아가 술잔을 혼자 기울였습니다. 은호 앞에서는 늘 당당하게 웃었지만 홀로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술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언제나 두 번째일까? 손에 쥔 잔이 덜컥 흔들렸고 억눌러온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오면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은호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카페를 나서 함께 길거리를 걸어가던 중 저녁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걷던 성재는 결국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도 은호 후배랑 세월이 벌써 9년이더라. 이제는 친구 아니면 명예 선배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 은호는 고개를 들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선배님. 그 대답은 장난스럽고도 가볍게 들렸습니다. 은호에게는 그저 선배의 농담처럼 보였겠지만 성재에겐 오래 품어온 고백이 헛되게 흘러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그럼 됐어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호의 환한 미소가 오히려 자신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듯 느껴져 성재는 혼자만의 쓸쓸한 그림자 속에 남겨졌습니다. 한편 지역은 아무도 모르게 낯선 지방 도시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사판에서 몸을 혹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메고 먼지 가득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지워내려 했습니다. 형님,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세요? 돈도 안 남을 텐데. 동료의 물음에 지혁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몸 쓰면 머리 비잖아. 그게 좋아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허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에는 값싼 술의 의지에 간신히 눈을 붙였지만 새벽마다 악몽처럼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건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낡은 전단 속 대학 시절 학회 대표로 서 있던 사진 속 지혁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반짝이는 눈빛, 자신감 넘치는 어깨. 하지만 지금의 그는 땀에 절은 옷과 피곤에 찌든 얼굴뿐이었지요. 저게 정말 나였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감췄지만 기억 속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겹쳐질수록 스스로를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역시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굽히지 못한 채 다시 일을 찾으려 했습니다. 은퇴한 몸으로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면접관 앞에 앉아 다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마다 그는 더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건 냉정한 고개 젓기뿐이었고 그 무심한 시선 속에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기울이는 그의 뒷모습은 점점 더 굽어갔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붙잡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잘 버텨낼 수 있어요 라고 다독였지만 그 말에도 상철의 눈빛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지금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은호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고성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설명하던 고성희는 은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참 나 닮았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은호의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인지 아니면 깊은 진실을 내비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은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아 묵직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각 집에서는 지완과 수빈이 또 다른 고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완은 형의 빈자리를 대신하려 발버둥쳤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결과는 번번이 고배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돌아와 거울을 보면 낯설고 초라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형처럼 되고 싶지는 않은데 나도 결국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닐까 속으로 되뇌는 말은 점점 그를 갉아먹었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빈은 겉으로는 늘 태연한 척 웃으며 오빠는 알아서 돌아올 거야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족을 안심시키려는 위로라기보다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꼭 쥔 채 알림창만 멍하니 바라보다 그대로 잠들곤 했습니다.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을 때조차 내면은 흔들렸습니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내가 밝아야 한다는 강박은 더 짙어졌고 웃음 뒤에 가려진 막내의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새벽 뉴스 속에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우리시 저수지에서 3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뉴스 속 기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 집안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직 신원 확인조차 끝나지 않았다는 멘트가 뒤따랐지만 텔레비전 자막에 찍힌 30대 초반 남성이라는 글자는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그 순간 리모컨을 떨어뜨리며 손을 떨었는데요.
강하게 굳힌 표정 속에는 혹시 내가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이상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똑바로 바라봤고 김다정은 눈물을 터뜨리며 아니겠지. 제발 아니어야 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환과 수빈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수지 앞에 홀로 서 있던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기서 끝낼 수도 없어.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굴욕, 아버지와의 갈등, 은호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조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울부짖듯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왜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 목소리는 저수지의 물결 위로 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그의 절규를 듣지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의 종말을 이야기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지역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화려한 날들 7회 예상 줄거리 재미있게 보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다음 전개를 상상하는 재미가 되셨길 바라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 예상 줄거리에서도 꼭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